제가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신청하신 분들 이제 질문하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공부 시간을 보낼 텐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신 분이 예전에는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막 헤매 다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문득 이게 자기 경계가 달라지고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이제 뭔가 이제 답답함이 사라지고 법문 듣는 게 즐겁고 뭐 생각도 많이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그분도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이전보다는 많이 공부가 나아진 것 같네요. 이렇게 길을 이렇게 안내하려면 뭔가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수긍해 주는 말을 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아들일 때 아니면 옆에서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 단지 지금 그 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인데 이 사람 공부가 다 됐네. 나보다 훨씬 나았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그 한마디 말에. 근데 다음에 또 만나면 부정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공부 경계에 대해서. 그러면 또 그 말에 머물러 가지고 저 사람이 예전에는 진짜 공부가 확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거짓말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아니에요. 공부 방향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공부가 됐네 안 됐네, 그다음에 공부 이렇게 부르는 순서가 뒤끝에 온 사람 공부가 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이거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 뭔가 알았다고 해서 막 그때는 뭔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수없이 경험해 본 결과예요. 어느 고비 넘어가면 이제 할 것도 없네. 이거밖에 없는데. 뭐 법문을 들을 게 뭐가 있고 이제 끝인데 왜 또 공부를 하라 하지? 이 말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지나보면 알아요. 말 알아듣는 게 공부가 아니고 자기 현실이 돼야 되는데 질문한 사람이 그때 잠시 그 문제가 해결돼서 다 된 것일 뿐이지 잠재해 있는 그 무의식적인 지향이나 추구심이나 법상이 숨어 있다니까. 근데 자기가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래서 이 공부는 그 무엇보다도 진짜 자기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이 조금이라도 아닌 것 같으면 금방 인정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공부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끝나요. 지금 남한테 뭔 얘기해 주는 게 지금 대수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건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보니까 저 얘기했죠. 공부 태도가 전부다. 무슨 태도? 솔직함이에요. 그때는 자기의 어떤 솔직한 상태를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지나보면 아니거든요. 그거 수없이 경험합니다. 수없이 경험해. 그거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수없이 일어선 것 같은데 넘어지고 일어선 것 같은데 넘어지고 이 시간이 엄청나게 보내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의식 속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는 세고 셌어요. 넘치고 넘쳤어. 그것에서 완전히 우리가 밝아져야 되는데 잠시 잠깐 표면적으로 뭔가 잔잔해진 걸 갖고 아무 장애가 없는 것 같고 그것 갖고 단지 그것 갖고 공부가 됐네 안 됐네는 그거는 진짜 그 수박 겉핥기고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답답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또 어느 시간 지나면 공부 뭔 말인지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해요. 절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진실성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부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진실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순수 자체만 남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하나도 이것저것이 없는 그 순수성 자체만 남는 건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뭐 어떤 뭔가 이원적인 어떤 조각들이 남아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규정하는 얘기들, 단정하는 공부에 대해 단정하는 얘기들, 아니면 공부한 사람의 상에 대한 자기 규정들, 어떤 룰에 대한 얘기들, 어떤 입장에 대한 그런 관점들 남아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본성이 확실하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마음이면은 진짜 법에 대한 순수한 어떤 마음 하나면은 그 마음만 있으면 공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옥석이 가려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요,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허송세월 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요,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느껴진다니까? 사람이 뭔가 가시가 있어. 틀이 있어. 격식이 있어. 판타지가 있어. 상이 있어. 그거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막 활동적이어서 이 사람이 거친 게 아니에요. 막 활동적이에요. 또 뼈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가 없는 사람이 있어. 조용하다고 해서 사람이 순수한 게 아니에요. 조용해도 음흉한 마음이 있어, 속에. 그게 다 이게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람이 투명해지거든요.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도대체 바쁘기만 하고, 아니 뭔가 뭐 척하고, 척 좀 하지 말아요. 그거는 자기로 못 사는 거라니까. 왜 무슨 척을 해야 돼요? 척이라는 건 벌써 대상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좀 빨가벗겨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척한다고 다 그게 분리수익에 떨어지는 거고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공부예요? 남이 없는데 남을 의식하고 있는 게 무슨 공부야?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체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할 수 있다. 근데 공부가 깊어지는 건 악인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부지불식간에 망상심이 씌워지는 건 누구나 가능해. 순간적인 체험은. 근데 완전히 말끔하게 그 이기심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라는 거는 뭐야? 자꾸 자기 중심을 두고 모든 거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무슨 못된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보면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이게 자기를 위한다는 건 뭐야? 남이 강하게 있다라는 얘기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한테 해가 되든 뭐가 되든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 공부가 자타가 분명한데 둘이 아닌 공부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선악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뭐뭐 척하는 것도 대상을 의식하는 거거든. 응? 자기 혼자 있을 때 뭐 척해요? 다 빨가벗고 살잖아. 남이 있을 때 척하잖아요. 그거는 둘을 의식하는 거예요. 둘. 그게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